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그것도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녹음 파일이거든요. 또 낙선시키는 목적이었냐,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었고, 부차적인 효과로 이재명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맞죠. 김부수 씨 얘기도 언급이 돼 있고, 또 유동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엊그제 뭐 여기 성남 상대문 시장에서 뭐 눈물쇼, 거짓말 쇼를 했는데, 결국 그걸로 이제 자기한테 위기가 다가오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쇼, 눈물쇼를 했죠. 2010년도에 잠깐 도왔을 때, 그때 이제 그야말로 그 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을 했는데, 좀 술이 좀 관화해가지고, 아이고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선인을 축하한다고 넙죽 절하는 사람에게 발길질 뭐 하다시피 하고. 왜 발길질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법정에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근데 161억 5천이나 되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미르재단 K스포츠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징역을 받았듯이 그럴 사안이고.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얼굴 보고 알게 된 것은 1989년에 제가 성남법원 판사로 발령받아서 재판을 할 때 연수원 수리한 신출래기 변호사로서 법정에 와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그러니까 3년 됐죠. 네. 좀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관찰하게 된 것은 2010년경부터니까 한 12년. 2010년도에 잠깐 도왔을 때, 그때 이제 개표가 마무리될 쯤에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그 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을 했는데, 좀 술이 좀 관화해가지고, 아이고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선인을 축하한다고 넙죽 절하는 사람에게 발길질 뭐 하다시피 하고. 왜 발길질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그것도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녹음 파일이거든요. 녹취 파일이거든요. 국민들이나 유권자 여러분들이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좋겠다. 직접적인 자료니까 그걸 공개함에 있어서 어떤 낙선시키는 목적이었냐. 물론 이제 낙선시키는 목적이 뭐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었고, 그것의 부차적인 효과로 이재명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당신 그래가지고 뭐 겁나지 않느냐, 또는 두렵지 않느냐, 또 공격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공격받으면 받는 거고, 생명이 뭐 유태롭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개의치 않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정의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녹음한 것은 전부 이제 이재선 씨나 이제 박인복 씨가 녹음을 한 거죠. 그걸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문제들 어거지로 입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 녹음 파일과 제가 이제 공개한 이재선의 막말 녹음 파일에 대해서 지금 혹시 그것 때문에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개한 이유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출판금지 가처분도 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이제 독자들이나 국민들도 있고 하셔서, 이것에 대한 백데이터 로 이제 넓은 의미의 백브리핑을 하는 차원이었고요. 우연히 이제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일 뿐, 그것이 그 시점에 일부러 맞췄다, 그거는 아닙니다. 교통방송 같으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거기나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저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다 공개가 됐고요. 나머지 공개 안 된 것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추가 공개할 부분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개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멈출 거고, 아직은 좀 미정입니다. 김부수 씨 얘기도 언급이 돼 있고, 이재선 회계사가 아까 상당히 이제 영특하고 좀 예리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의 관계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유동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기획본부장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남 FC 문제도 그렇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 강제 입원 문제도 그렇고, 김부수 씨 문제도 그렇고 다 사실이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엊그제 뭐 여기 성남 상대문 시장에서 뭐 눈물쇼, 거짓말 쇼를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 그걸로 이제 자기한테 위기가 다가오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쇼, 눈물쇼를 했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상 중에 한 명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동안 가까이서 멀리서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듣기도 하고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좀 모르신다,
또는 아실 만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정돈된 게 없다.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단편적으로는 보도가 됐지만 그 단편적인 자료들 종합해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하기나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또 이재명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물량 공세를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덮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쓰레기들이거든요. 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명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명감 발로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최근 뭐 베스트셀러에 1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뭐 순위권에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0여만 권 팔린 것으로 압니다. 그 내로남불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 이재명이다. 이로남불이라고 이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서 김문기 씨를 모셔서 호주에 10박 10일인가 뭐 여행 갔다 오고 뭐 옛날에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성남시장실을 몰랐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짓말이요, 발뺌이요. 뭐 유동규가 핵심 측근이 아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발뺌인데 자기가 유리한 것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번지르하게 하는데 그건 진심이 없어요.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기 전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일 때 실질적으로 유동규라는 사람이 시설관리 이사장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은 껍데기였고 실권자는 유동규였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뒤에서 다 뒷받침해 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도 결국 묵인한 것은, 방치한 것은, 조장한 것은 결국 유동규가 핵심 측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한 거죠. 제가 고발하면서 첨부한 자료만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161억 5천인데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법정에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161억 5천이나 되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미르재단 K스포츠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징역을 받았듯이 그럴 사안이고, 이걸 또 기소하면 유죄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한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고, 지청장과 차장검사 사이에 이것을 뭐 보강 수상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뭐 등등으로 갈등이 있다고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불행하고 슬픈 일이죠. 국민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무슨 일이나 할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무리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신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 두 가지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야 뭐 이렇게 도울 수 있었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돕겠습니까? 저는요, 정적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 평가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일 때 그때 이제 한나라당 소속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재명은 정말 석고대죄하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 저 적극 도울 용이 있습니다.